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라테이아입니다. 오늘도 트루이너피스 월드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피릿 가이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는 3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고 또는 원석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메시지 들어주세요. 선택할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네, 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번 분들께 스피릿 가이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 하는지 카드를 통해서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1번 분들 에너지를 좀 느껴보면서 4장의 오라클 카드를 뽑아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지금 뭔가 멀리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있다,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정화되는 것, 여러분들이 정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본인 스스로에게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극적인 정화 과정, 재생의 과정 또는 치유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좀 혼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그 공기를 정화하는 것, 공기를 정화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정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변화의 징조일 수도 있어요. 전조 증상 같이.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장에는 이미 굉장히 커다란 변화의 기류가 들어와 있고요. 아직 완전히 터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내가 말하지 못한 것, 억눌러온 감정, 애매하게 남겨둔 관계나 상황, 이런 것들이 곧 정리될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신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필연적인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 3번째로 지금 목구멍 차크라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실하게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핵심 카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 내 감정을 정확한 언어로 꺼내는 것, 침묵 대신 나를 선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이드는 더 이상 이 신호를 돌려서 말하지 않겠대요. 지금은 참는 시기가 아니라 나의 울림을 꺼내는 그런 시기다. 나를 꺼내고 나를 표현하고 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글이든 말이든 어떤 영상이든 누군가에게 하는 고백이든 내 스스로 하는 선언이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진동을 밖으로 내보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곧 일어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축하하라고 셀러브레이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말하고 나면 굉장히 상황이 무거워질 수도 있지만, 관계가 깨질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에너지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여러분들이 숨이 트이고 이 삶을 즐길 수 있는 지금의 이 변화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하받을 놀이 같은 그런 세상,
너무 심각해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실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지금 두 번째 있는 카드가 의식적인 발걸음이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의 이 어떤 변화와 혼동 속에서 마땅히 여러분들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축하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가 좀 느껴지거든요. 오늘 이 스피릿 가이드는 1번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드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무조건 기쁨으로만 즐겁게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좀 멈칫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내가 주는 것일까봐, 내가 진실을 말하면 상처를 주는 것일까봐, 내가 뭔가 선택을 하면 누군가를 잃을까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진실을 말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봐, 이런 식으로 어떤 최악의 결과를 막 상상하면서 침묵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런 결과는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해도 되고 선택해도 되고 드러내도 되고 크게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럴 타이밍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칫하게 되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카드들을 열어보고 스피릿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제가 의식적인 이 발걸음이 멈춘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로 뽑아본 카드인데, 식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미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떠나지 않은 이동?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있었는데 뭔가 미련이라든지 책임, 정서적인 그런 잔여물들, 이런 것들을 배에 같이 싣고 이동 중인 걸로 보이거든요. 이 덱에서도 보면 배에 6개의 소드가 막 꽂혀 있잖아요. 이게 나의 그런 생각, 과거의 여러 가지 잔여물들을 같이 싣고 이동하다 보니까 흐름이 약간 중간에서 멈춘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멈춘 게 아니라 과거를 데리고 가느라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나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셨는데 속도가 나지 않은 것 뿐이죠. 왜냐하면 약간 그런 미련이나 과거의 그런 잔여물들을 함께 가지고 갔기 때문에 멈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놓지 못한 과거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두 번째 카드로 뽑아봤는데, 이게 킹 오브 컵스 카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놓지 못한 에너지, 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을 굉장히 잘 다스려 온 분들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버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해온 그런 상태의 에너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슬픔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으로 그냥 눌러둔 거죠. 제대로 그 감정을 내가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그런 성숙함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감정들을 좀 억눌러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어른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진실되게 드러나지 못해서 그런 억눌린 감정들이 여러분의 이런 배를 이동시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억눌린 감정의 덩어리들은 뭐랄까, 젖은 진동이 굉장히 주파수가 낮은 영역대의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화의 과정의 속도를 늦추게 될 수 있어요. 진실되게 내 감정을 표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른스럽고 성숙한 그런 존재로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감정을 숨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숨겨왔던 감정의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의 이 이동의 속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이 무엇일까로 뽑아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로 나와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의 머리는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 뭔가 움직여야 된다. 뭔가 앞으로 빨리 나아가야 돼. 머리로는 이 속도를 되게 빨리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의 이 속도가 되게 늦춰져 있고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이 역방향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속도가 멈춘 듯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머리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달리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지 진짜 제대로 느끼기 위한 생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스피릿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눌러준 감정을 약간 멈춰서 제대로 느껴줘야 사실은 그게 멈춤이 아니라 그 감정의 그 덩어리들을 내가 온전히 느껴주면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느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머리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소드잖아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내가 오감을 통해서, 내 몸의 오감을 통해서 그 감정을 느껴주는 부분들을 멈춰서 온전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빨리 가야 돼 이러고 이런 괴리감, 내 가슴과 머리가 지금 속도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로 뽑아본 카드가 3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번 리딩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스피릿 가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인정받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뭔가 말로 정리되지 않은 슬픔들, 이해받지 못한 아픈 마음들, 이런 여러분 안에 억눌러는 굉장히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아픔이라는 에너지가, 이 상처라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속도를 내려고만, 머리로 자꾸 가려고만 하고 이 가슴으로 느껴주는 부분들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비난하고자 잘못했다고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피릿 가이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과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한번 점검해 보라고. 분명히 이 과정은, 여러분들의 이런 정화의 과정은 축하받을 일이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감정을 느껴주는 것, 온전하게 느껴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그런 성숙함으로, 나는 굉장히 성숙한 존재야, 나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존재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의 아픔이 그대로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의 아픔을, 여러분들 내면에 억눌린 아픔을, 그 내면 아이의 아픔들이 인정받고 싶다고.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지금 붙잡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뭔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아프니까 바지끄레기 잡아 끌어당기면서 막 이렇게 시세한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고 있는 그런 신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의 신이든,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의자든, 아니면 수호천사든, 여러분이 믿고 있던 어떤 존재한테 해도 좋아요. 내가 너무 많이 아파요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 가슴에 꽂혀 있는 칼을 뽑아내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속도가 안 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로 뽑아봤는데,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판단을 좀 멈춰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뭔가 이제 결정을 내거나 결론을 내거나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단 중지하라고. 지금은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이죠. 투소드의 에너지는 두 가지의 생각이에요. 분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옳고 그른 건 없어요. 사실은 빨리 가는 거는 좋고 느리게 가는 거는 나쁘다. 이것도 사실은 분별이거든요. 여러분들만의 속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느리게 가는 것도 느림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들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빠르게 가면은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빠른 건 좋고 느린 건 나쁘다가 아니라, 빠른 건 빨리 갈 수 있지, 빨리 도착은 할 수 있지만 디테일들을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고, 느린 거는 빨리 도착할 수는 없지만 느리게 가면서 디테일들을 꼼꼼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을 좀 내려놓고,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고 한다거나 빨리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거나, 이런 마음들은 좀 내려놓으라고. 뭐 A냐 B냐 무엇을 정하거나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온전히 지금의 약간의 이 멈춤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를, 아픔을 꺼내 보이라고, 지금 그것을 느껴주고 허용하고 인정해 줄 때라고. 아픔을 외면하고 있었을 부분들이 좀 느껴져요. 다소 너무 아파서 좀 억눌러 두고, 나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른이야, 이런 식으로 좀 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조언으로, 최종 조언점으로는 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가지를 동시에 허용하는 그런 유연함. 흔들릴 수 있어요. 삶은 언제나 휘청휘청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지, 일직선상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 그래프,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뭔가 물살이 흐를 때 구불구불 이렇게 파도가 치거나 뭔가 물결이 흐를 때 직선으로 흐르지 않죠. 자연은 무조건 곡선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그런 유연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어떤 선택이나 완벽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유연한 조율에서 균형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그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그냥 다 허용하라고. 그냥 둘 다 같이 가져가도 된다.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나가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나도 좋아, 인정해주고, 아직 아픈 나, 멈춰 있고 싶어하는 나도 그냥 인정해주라는 거죠. 둘 다 허용해주라는 거죠. 흔들리는 상태여도 괜찮다고,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움직이면 된다고. 너무 애써서 완벽함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멈춘 이유가 여러분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그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억눌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좀 앞서갔고, 막혀있는 이유가 이렇게 감정은 눌려있고 생각은 앞서가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좀 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약간 막힌 원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열쇠로 보자면, 그냥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용기를 내는 거,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어떤 것을 딱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용기를 내는 거. 진짜 의식적인 발걸음은 앞으로 가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선택이라고. 아픔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스피릿 가이드가 지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여정은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을 진실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 길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스피릿 가이드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의 아픔을 지금 잠시 멈춰서 그 아픔을 인정해 주라는 이런 조언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을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2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번 분들께 여러분들의 스피릿 가이드가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카드를 통해서 좀 읽어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2번 분들은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페일을 했어요. 자꾸 실패를 했어요. 찍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고 뭔가 상황이 갑자기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뭔가 막 리딩을 하다가 뭔가 저 스스로 막힘이 느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2번 분들 리딩에 저항이라 그럴까요? 방해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촬영도 중간에 또 멈추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걱정이 좀 앞서고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 2번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 여러분들의 제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좀 사명과 관련된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큰 변화의 기로에서 굉장히 저항이 많다. 이런 느낌들이 좀 듭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 카드들을 오라클 카드들을 뽑아봤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직관이 뛰어나신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굉장히 영적이신 분이고 직관력이 뛰어나신 분들, 그런 것과 여러분의 직관과 관련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도움을 주고 계시거나 뭐 예를 들면 타고나기를 내가 굉장히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민한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 뭐 꿈이 잘 맞는다든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볼 수 있거나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거나 그냥 좀 그런 부분들에 좀 타고난 그런 감각을 타고나시지 않았나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첫 번째랑 네 번째 카드가 여러분의 직관을 신뢰하라고 하는 카드들이 나와 있고요.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첫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거, 기쁨이 느껴지는 방향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감지하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일종의 사명 같은 거, 여러분들 이번 생에 가야 될 그런 길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감각, 내가 즐거운 거, 이거 여기서 즐겁다는 거는 단순히 너무 좋아 막 이런 인간적인 그런 집착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이 감각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감각을 믿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인투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그 직관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고 어떤 해석에 매달릴 필요도 없다. 여러분들이 느낀 그 감각이 이미 답이라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카드가 유니버스 카드예요. 굉장히 우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겪었고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깨달았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직관과 관련해서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감각 자체는, 여러분의 직관과 관련된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안테나들이 우주랑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초감각적인 느낌이 아주 발달하셔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좀 괴로우신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직관을 활용한 쪽에 관련된 일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해오시고 있을 수 있고요. 타로도 마찬가지죠. 타로라는 게 카드를 통해서 나의 직관력을 이제 발휘해서 그걸 에너지를 읽는 거잖아요. 이번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타로 리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타로 상담가 또는 뭐 사주나 점성학,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 타로도 그렇고요, 사주나 점성학 같은 것도 학문적으로 정의는 해놓긴 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의 그런 직관력이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직관을 활용한 직업이 어떤 직업이나 일들이 다양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이런 쪽의 일들을 해왔거나 꼭 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그런 감각들이 발달해서, 가족들이 왜 꿈이 잘 맞으면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꿈을 잘 맞추면 부모님이 막 자기 아이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좀 뭔가 조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길이 그런 직관을 사용하는 그냥 그 길로 가야 되는 거를 이렇게 타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스피릿 가이드가 전해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카드인 것 같거든요. 이게 예언자 카드예요. 예언자 또는 고대 선지자라고 이제 키워드는, 제목은 그렇게 적혀 있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건지 조금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첫 번째로는 나의 직관을 좀 신뢰하지 않고 외부에서 답을 찾고 있다든지, 또는 사실 이런 뭐 예를 들면 카드를 읽는 것도 하나의 예언의 행위거든요. 현재 에너지를 읽고 그걸 기반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타로를 뭐 과거를 보려고 라기보다도 미래를 보려고 타로 카드를 많이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로 카드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역방향이라 이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로도 좀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 카드 한 장만으로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리기보다도 제가 디테일 카드를 좀 더 열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역방향으로 나온 이 예언자 카드의 역방향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저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영상이 끊겨서 답답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찍을 때 저항이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영상이 자꾸 진행이 안 되나 싶어서 중간에 카드를 한번 열어봤는데 굉장히 삭막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감정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 예언자 카드 역방향의 이유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다? 어떤 사막 같은 그런 느낌의 에너지들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좀 디테일 카드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 이유를 한번 뽑아봤어요. 왜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지 이유로 제가 선택한 카드인데,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균형을 잃었다.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의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이 지혜를 많이 나눠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뭐 누군가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이렇게 제공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은 거죠. 물론 내가 주게 되는 사람이 있고 받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한테 이렇게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좀 더 많이 주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의 이 직관을 예를 들어서 타로 상담을 했었어요. 타로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뭐 내담자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상담받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어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멤버십에서도 이런 리딩을 한번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정이 고갈돼서 여러분 예언자 카드 역방향에 나온 게 이제 너무 고갈돼 버린 거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좀 일부러 쓰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관을 신뢰하지 못해서 외부에 의존한다는 리딩보다는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중단한 것 같은 이 카드를 보니까, 이유로 뽑은 카드를 보니까. 근데 그 뒤에 카드들도 좀 그런 뉘앙스의 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가 제가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내가 사실은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듣기 싫은 메시지 막 이런 에너지로 뽑아본 카드가 저지먼트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이 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건 다시 불려가는 것, 다시 불려나가는 역할. 그러니까 다시 부름을 받는 것이요. 예전에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 예를 들어 자꾸 이제 그냥 타로 상담가로 그냥 계속 예를 들어볼게요. 타로 상담가였는데 내가 너무 그 일을 하다가 너무 고갈이 돼서 지금 중단을 한 상태예요. 근데 내 길이 그 길이라는 거는 알지만 다시 그 타로 상담가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이신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뭔가 어떤 식으로든 타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린 거고 어떤 식으로든 통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초감각적인 능력이 많이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감각에 많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너무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조언도 받기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내 길이란 걸 알면서도 억지로 좀 애써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가 또 시작해야 돼? 내가 이번에도 내가 그걸 해야 돼? 막 약간 이런 식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이 부름을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 다음 카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의 이 부름을 거부하게 만든 어떤 상처나 경험으로 뽑아본 카드인데 자, 나인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끝까지 버텼고 여러분들의 역할을 놓치지 않았고 혼자서 오랫동안 그냥 버텨온 그런 에너지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영혼적인 방어선, 이런 것들이 생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회피라기보다도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선택으로 보여져요.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왔다가 내가 버티다가 이젠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너무 고갈이 심해서 내가 너무 이런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멈추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도 또 굉장히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이 맞닿아 있는 진짜 방향성으로 뽑아본 카드인데 4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내 걸 지키자, 나를 좀 지키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지키고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회복하고 재생시키고 지금 잠시 멈춰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돕는 일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고갈 상태고 내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 메마른 감정을 갖고 내 누구한테 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내 거를 지키는 게 맞는 단계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직관이 지금은 나를 좀 챙기고 돌봐야 될 때라고 스스로 믿고 좀 다시 좀 중심을 되찾는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우주적 순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중심을 모으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더 이상 누군가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 다음 카드는 우리가 계속 이 상태로 우리가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이런 직관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로 뽑아본 카드인데 데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완전 종료 이후의 재탄생이죠. 이 카드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예전의 통로로서의 예전의 어떤 예언자, 예전의 어떤 스승, 예전 모습을 완전히 끝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자체가 바뀌는다기보다도요, 예전 형태의 어떤 관념들, 신념들, 무조건 희생하고 주기만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를 완전히 끝내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직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 패턴들, 이런 것들을 끝내고 새로운 패턴, 예전 패턴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소모시키는 패턴이었다면 앞으로의 패턴은 정말 주고받고,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는 사실 원래는 정확하게 주고 정확하게 받고 이런 에너지거든요. 그런 에너지로의 전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의 카드는 스피릿 가이드의 최종 조언으로 뽑은 카드인데 교황 카드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카드가 교황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중간자적인 역할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황은 하늘과 어떤 중생들과의 연결점,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약간 고대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선지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늘의 메시지, 우주의 메시지를 내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사명에 맞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다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라이트 워커적인 사람인 거죠. 현대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기보다도 그냥 우주의 지혜죠. 우주의 지혜를 여러분이라는 그 사람을 통과해서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나눠주고 또 그들을 또 교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타고나기를 그냥 그런 아주 영적인 분들로 타고나셔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게 너의 길임이 맞다. 근데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좀 회복하고 이전의 패턴을 이제 끝내고 이제 균형 잡힌 패턴으로 바꿔서
다시 여러분들의 그 길 위에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직관이 아실 거예요. 제가 가르침을 드린다기보다도 하나의 그냥 사인처럼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닿아서 여러분들만의 그 여정을, 그 사명을 다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건조하다?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느낌 많이 들어요. 물에 수기운이 많이 부족한 느낌. 좀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좀 권장해드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의 상황 또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거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서의 여러분들만의 그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3번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번 분들께 여러분들의 스피릿 가이드가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 카드를 통해서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들께서 제가 3번 분들의 에너지를 좀 느끼면서 내장의 오라클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카드는 경이로운 우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주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있고, 여러분들의 길 자체가 이미 조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애써 열어젖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온 좀 카드들을 좀 같이 에너지를 조합해 봤을 때 현재 여러분들은 정말 경이로운 우주라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막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번째에 있는 카드가 굉장히 이제 침묵 속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에너지의 카드인데, 약간 어떤 가이드적인 존재, 여러분들의 어떤 돕고 있는 가이드, 수호신, 상의자, 천사, 기타 등등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느낌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감내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뭔가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괜히 또 누군가에게 말했다가는 나의 이런 고독함을, 현재 여러분들 현재 상태가 고독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내적인 심리적인 그런 고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말해봐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소리나 들을 것 같고. 하지만 이 고독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뭔가 외로움은 벌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이로운 우주의 그 체험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이건 여러분이 뭐가 잘못돼서 벌을 받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외롭지 않음으로, 함께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나와 있는 카드는 프렌드십이라고 되어 있는 카드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관계, 이거는 외부적인 관계로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면에 정말 그 가이드와, 스피릿 가이드와의 관계를 이제 다져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느껴야 될 때가 왔어. 가이드와 연결해야 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함께 존재한다는 그런 감각, 같이 숨쉬고 같이 머무는 존재,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꼭 어떤
그러니까 수호천사의 형태라거나 상위자의 형태라거나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거를 어떠한 형태로 정해놓을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엘리멘탈 카드를 이제 같이 봤을 때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의 뭐 수호신 뭐 이러한 명칭을 정해놓고 뭐라 그럴까요? 붕 뜬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그라운딩 되어 있으면서도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굳이 이게 엘리멘탈 카드로 나왔다는 거는 이게 뭐 사실 뭐 수호천사라든지 상위자라든지 이런 키워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엘리멘탈 카드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것, 물, 불, 바람, 별 이런 그냥 그 굉장히 자연과 조화롭고 그라운딩 되어 있고 이런 에너지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프렌드십 카드에서도 여기 함께하는 존재들의 그 이미지가 막 꽃도 그려져 있고 나비도 그려져 있고 이런 자연의 이미지로 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기에서는 그런 그라운딩 하는 것, 자연과 함께 하는 것, 그런 존재들이 함께 한다는 그런 감각을 되찾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감각을 되찾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스피릿 가이드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존재들, 엘리멘탈이든 여러분들 스피릿 가이드든 소천사든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다. 단지 이러한 어떤 동행의 감각 이런 것으로 이제 관계가 진화 중에 있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연결이 끊긴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연결, 직전의 상태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함께 걷는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존재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 뽑아놓은 디테일 카드들을 열어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던 원인, 여러분들이 외롭고 이런 엘리멘탈 스피릿 가이드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원인으로 뽑아본 카드거든요. 근데 체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단절은 사실 어떤 뭐 상처 때문이라기보다도요, 여러분들이 너무 외적으로 좀 외부적으로 좀 막 너무 달려왔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부의 나의 어떤 시선을 돌리지 않고 외적으로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 기타 등등 뭔가를 두고 굉장히 바깥에서 많이 좀 달려왔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피릿과의 연결도 무의식적으로 차단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저도 좀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냥 외부적인 목적에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 길을 막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나 자신을 또 내 옆에 늘 항상 함께 있던 그런 자연의 존재들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카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스피릿 에너지의 어떤 정체, 스피릿 에너지로 뽑아본 카드인데 투 오브 원드 카드가 나와 있고요. 제가 느껴지기로는 이 에너지는 여러분을 뭔가 보호해주는 보호령이나 뭐 이런 힐링을 위한 그런 가이드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그런 동반자형 스피릿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을 존중하고 있고 어떤 개입보다는 협력을 원하고
여러분들의 다음 단계를 같이 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스피릿 에너지로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더 확장되고 이 경이로운 우주를 더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더 널리 펼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그렇게 확장적으로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스피릿 가이드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스피릿 에너지가 요구하고 있는 태도로 뽑아본 카드가 식스 오브 크리스탈 카드로 나와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이죠. 여러분들이 다 주는 존재, 이런 삶은 끝났고요. 어떤 에너지, 헌신, 감정, 그런 어떤 책임, 이런 것을 혼자 감당하던 패턴에서 이제는 교환하고 순환하고 받는 것을 허락하는,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받는 것 또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주는 쪽의 에너지, 앞에 2번 분들도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었는데 아마 제 채널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희생하고 베풀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나를 막 희생하고 갉아먹더라도 뭔가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받는 것도 허용하고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흐르는, 이게 이런 영혼적 관점에서이던 현실적인 관점에서이던 여러분들은 그런 균형 잡힌 것, 내가 준 만큼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균형 잡힌 어떤 관계,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주는 존재가 되는 삶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교환하는 것, 무조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무조건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조건 나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는 것, 주고받는 것, 이러한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적 연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으로 나온 카드가 관점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이 덱을 선택하게 된, 저도 이제 카드를 선택할 때 그냥 제 마음대로 막 이거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이런 가이드의 그런 소통? 에너지적 연결로 카드도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너럴 리딩에서 많이 사용하는 덱은 아닌데 이 카드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살짝 놀랐어요. 제너럴 리딩에서 주로 사용하는 덱이 있고 회원 전용에서 주로 좀 사용하는 덱이 있고 좀 이런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이 덱은 제너럴 리딩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던 덱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찝어주셨을 때 이유가 있겠구나 했는데 저는 이 카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카드에서는 이 에너지가 행맨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관점, 시점, 이러한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 액션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내가 이런 스피릿 에너지와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는 거,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함께하는 에너지로 이제 바뀌어야 될 타이밍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이 좀 아직 옛 것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외로웠나, 이게 아니라 이 고독이, 이 외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했나,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떤 연결의, 지금까지의 고통을 연결의 실패,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결을 감당할 그릇을 만드는 시간으로 보내왔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건 내가 좀 더 확장되기 위해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외로운 시간을 보내왔다.
이런 식의 관점의 전환들. 이게 사실 머리로만 뚝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말은 참 쉽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분별을, 지금까지 해왔던 분별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그런 생각의 패턴들, 습관들은 이게 습이라서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한순간에 확 견성을 하거나 알아차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걔네들은 그 가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시도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멈추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런 관점의 전환들, 분별 없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연결이 이루어졌을 때, 연결이 열리면 바뀌는 삶으로 뽑아본 카드가 매지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연결은 어떤 의존의 패턴도 아니고 내가 메시지만을 뭐 이렇게 수신하는 뭐 그런 것만도 아니고요. 운명에 끌려가는 삶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종의 카르마죠. 그 어떤 내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그런 카르마의 패턴들대로 가다 보면은 그 카르마가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이 창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현실이 계속 창조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 스피릿 가이드와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 사실 이 관점이 바뀌는 거는 카르마의 종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가 잡아 끄는 힘에 끌려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거든요. 그런 제로 상태가 됐다고 할까요? 그랬을 때 진정한 현실 창조가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삶이라는 거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끌려가는 그런 현실 창조가 아니라 내가 의식한 대로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흐름이 열린다는 거예요. 흐름을 여는 사람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명 단계의 진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 카드는 조언이에요. 여러분들의 최종 조언, 투 오브 컵스. 진정한 연결이죠. 아주 명확합니다. 영혼 간의 그런 합의, 내 개인과 나와 나 자신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에너지적인 파트너십, 현실적으로도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내 스피릿 에너지들과의 그런 연결이 이루어지면 현실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외부적인 현실을 내가 만들려고 애쓰려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이 경이로운 이 흐름에 순응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관점을 바꾸는 태도, 아까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받을 줄도 아는 거, 내가 받아도 된다라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외로웠고 나는 쭉 외로울 것 같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누군가 함께하는 그런 감각들을, 이제 그 감각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그런 관점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 원래 작은 게 큰 걸 만드는 거예요. 너무 한 번에 확 크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작은 거 하나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이 연결은 어떤 지배 피지배 관계 이런 것도 아니고 희생도 없고요. 위계의 질서도 없는 그런 동등한 에너지 연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스피릿 에너지가 같은 높이에 서는 그런 균형 있는 관계, 여러분들을 마냥 보호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함께 그 삶을 펼쳐나가고 사명을 확장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현실 창조의 그런 에너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견디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막 이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래요. 이제는 함께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존재였다. 함께 창조하기 위해 준비된 존재였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면의 그런 함께하는 감각에 좀 그런 감각들을 좀 열어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은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시점은 겨울이라 뭔가 막 이렇게 자연이 지금 막 이렇게 푸릇푸릇하진 않지만 그래도 옆에 길을 지나가다가 나무 한 그루 보면서 에너지를 교감해보고 저도 한참 겨울에 굉장히 외롭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이런 고독을 느꼈던 그런 시점에 나무 친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그런 작은 공원에 이런 이렇게 딱 집에서 보이는 소나무 하나를 친구로 선택해서 그 소나무랑 대화도 나눠보고 가서 손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교감을 막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아파트에도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 하나하나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들인데 스쳐 지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느껴보고 사실은 그 나무가 어떤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그 나무 또한 내가 창조한 거고 그 나무와 소통하는 어떤 행위가 사실은 내가 나 자신과 소통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집에서 키우는 식물하고 소통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아주 작은 그런 연결감들을 느껴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독의 과정은 끝났고 경이로운 우주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길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시는 그런 단계로 진입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영혼적인 가이드들이 많이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만 마음의 문을 열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들의 이 여정을 저도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